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 주 결강을 했는데, 왜냐면 그 컴퓨터가 망가졌는데 제가 이제 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기 와가지고 이렇게 좀 수리를 하고 AS 해주던 계신데, 그분이 김사카시야. 본인이 김사카시래요. 예명인지 뭔지. 근데 중간에 그 허리를 어떻게 다쳐가지고 못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일 날 제가 화요일 날이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그 9회를 적어서 일단 올려봤는데 그게 잘 안 돼. 또 안 돼. 그래서 또 반복해서 쭉 올려서 안 돼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거 한번 안 되는 거를 반복해서 또 하는 거는요. 그다음부터 그건 안 된대.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다시 한번 또 해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거냐면 지지가 11개 있잖아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 이 지지가 12개 있는데 일지하고 월지에 이제 특히 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월주나 일지에 어떤 지지가 있을 때, 그 동물이 12개 동물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동물의 특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이렇게 사주를 설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지지 분석 요령에서 보면은 시간대, 즉, 요거 지죠, 지. 자수, 요거 이제 쥐띠는 시간대를 알면 어때요? 움직이는 시간이 밤이죠. 사람이 이때 자는데. 그 다음에 동물의 특성은, 이 쥐의 특성은 다산. 새끼를 많이 낳는다. 그런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해당 계절은 이제 겨울이죠, 보통. 겨울이 좀 많죠. 그럼 이런 때는 이 쥐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월지에 있든 일지에 있든 혹은 뭐 다른 데 있어도 나타나는데, 월지라든가 일지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쥐 같은 경우는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밤에 움직이면서도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쥐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질 못해. 가다가 뒤돌아보고도 돌아서고 또 옆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동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은 죽을까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심리 어떻게 보면 이 꾸준하게 뭘 진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의 사주에 지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꾸준하게 진행을 못 한다. 그 다음에 항상 그 불안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정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심장병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통 그걸 인자라고 그러는데, 인자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지부동. 흔들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내용이 어찌 보면 정확해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그래. 그래서 인지론을 좀 공부를 하시면요. 지금까지 이제 기초를 조금씩 해오시면서 요거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면 사주는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지금 불안한 게, 이렇게 내가 올려가지고 과연 요번에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도 좀 불안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그 AS 하시는 이제 선생님 오시면은 내가 가능하면은 허리가 좀 안 좋더라도 가능하면은 한 번 좀, 제가 좀 이렇게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구독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답해가지고 가끔 전화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와주십사 하고 한번 오면 또 전화를 했는데, 일단 제가 요거 설명을 하면서 한번 더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대, 동물의 특성,
해당 계절의 특성이 어떤지 이렇게 일단 세 가지만 분석해 보세요. 똑같아 여기 있는 거. 축, 인, 묘, 진사.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고 여기 빡빡하게 적어 놨는데 12지지 중에서 오늘 9회에는 6개만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축, 인, 묘, 진, 사 이렇게. 자, 쥐띠는 이제 꾸준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심장병, 불안 요소. 이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일을 꾸준히 못한다. 이 장소를 이동할 때도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뒤돌아보고 숨고 다시 나오고 막 이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본인 자체가 불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심장이 정상 박동이 안 되는 거야.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지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때 우리가 보통 애정사라는 게 남들한테 훤히 보이는 대낮에 애정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비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음침하다는 거예요. 밤에만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비밀이 많다. 쥐가. 그리고 입은 무거운데 신중한데 또한 의심이 또 많은 거야. 내가 뭘 하면서 이게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판단 내리질 못하고 그냥 스스로가 내 어떤 생명이라든가 혹은 어떤 다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가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안정감이 떨어져.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쥐는 이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시골에서 살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좀 몇십 있을 때 쥐 새끼 낳는 걸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쥐 자체가 크지는 않죠. 그런데 쥐가 보통 새끼 낳을 때 7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놀래. 아니 쥐가 조그만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 새끼 쥐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다산이라고 생각해. 다산. 많이 낳는다. 그러면 그와 유사된 농사. 자, 양식업. 뭘 키운다는 거야. 가두리 양식. 그 다음에 농사 짓는다. 교육한다. 다 이런 게 내 한마디가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에 많이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듣고 또 본인들이 어떻게 돼요? 또 이거를 누군가한테 다 전파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떤 교육, 작은, 내용이고 또 짧은 시간에 강의하지만 그거를 누군가가 또 듣고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어떻게 강해진다는 거야.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퍼뜨린다고 그러죠, 보통. 한번 소문 퍼뜨리면 어떻게 되게? 퍼뜨리는 소문이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들어서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죠. 그런 식으로 쥐 입장에서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 양식 없다고 생각해. 농사도 마찬가지고. 농사도 처음에 봄에 씨앗을 조금 뿌려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 톨이 커가지고 나중에 가을 되면은 무수히 많은 씨앗이 이렇게 매달리죠. 그게 바로 다산 상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과 일하면은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야. 정신이 없어. 내가 어떤 먹을 걸 물어다 놓고 어디에 놨는지 잘 몰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실, 혹은 도둑, 혹은 불이익 받는 거, 그런 걸 포괄적으로 이 쥐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 또 안 좋은 점, 조금 이제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남의 물건을 슬쩍 이렇게 훔친다는 거야. 쥐는 어떻게 돼? 곡식을 담아놓으면 그거를 어떻게 살살 긁어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에 있는 물건을 자꾸 빼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이 쥐띠가 나오고 그러면 약간 물건을 이렇게 슬쩍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질이 강할 수 있고, 또한 음탕하다는 거야. 그리고 스킨십을 자꾸 하려고 그래.
처음에 이렇게 만났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상대편 무릎을 이렇게 무릎에 손을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뭐 얼굴 쳐다보면서 여기 묻었다고 얘기하면서 슬쩍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모르는데 슬쩍 건드린다든지. 그게 뭐냐면 지의 특성이야, 지의 특성. 그러니까 사주에 쥐가 만약에 일지나 월지에 쥐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런 게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 그럼 너무 쉽죠, 공부하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소인데, 축. 요건 이제 밤 2시죠. 요거는 밤 1시, 아니, 12시. 요게 이제 2시인데, 요 때는 사람들이 뭐 골아떨어져 잠을 잔다 그러죠. 즉, 누군가가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기 때문에 누가 나를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요 축시예요. 근데 요 소의 특징은 뭐냐면 고집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소가 한번 쟁기질을 해서 뭔가 밭을 갈 때도요, 이렇게 채찍을 잘 하면서 이렇게 달래지 않으면, 잘못하면 고집 부리면 안 가요. 엉덩이를 많이 때려도 앞으로 안 나간다니까, 소가. 그거 우리가 이거 소고집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반추라는 건 되새김질하는 거죠. 다시 씹는 건데, 즉 내가 상대편을 씹든지 혹은 상대편이 나를 씹든지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을 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씹을 수도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소는 이 쟁기를 끌려면 이 목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걸 이렇게 걸어가지고 줄을 매서 쟁기를 끌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소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이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50세 정도 먹은 사람이 와서 사주 공부를 참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축이 만약에 월지나 일지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슬쩍 물어보세요. 혹시 선생님 허리 안 아프세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하래? 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뭘 조금 하면은 그 다음날 며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띠는 반드시 허리 아플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그럼 뭐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 없죠? 동물의 소를 보면서 그걸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대운이라는 뭐냐면 이 시간이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야. 조용한 시간. 이 조용한 시간에 한참 잠을 자는 시간에 그런 대운이지만, 그 대운이 연장됐을 때라도 이때 대운은 어떤 현상이냐면 잘못하면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같은 걸 들어놓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또 한 가지는 소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방목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양 같은 경우는 방목을 하는데, 소는 일단 일이 끝나면 그 말뚝에다 이렇게 매어 놓죠. 그러니까 소띠는 이렇게 매여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자, 친구라든가 동창회들 모임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주부가 동창회 나갔는데 그 주부를 사주를 보니까 축이 있더라, 이거 축. 혹은 뭐 소띠라고 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도요, 꼭 집 걱정을 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식사를 해도 그렇고, 뭐 노래방 가도,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재밌는 걸 뭘 하다가도 보면 은근슬쩍 옆에 사람만 얘기하고, 내 급한 일 있어서 나 먼저 간다,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 우선.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야. 왜냐면 불안해. 그러니까 자유가 박탈된 경우가 이 소야, 소. 자유박탈. 그 다음에 요 2시가 한참 사람이 잘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소띠는 어떤 일을 하면 좋냐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 때 시끄럽다든가 그걸 옮기면서 여러 가지 끓기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가 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침구류, 장사, 내의류, 그 다음에 독구리라고 해서 조금만 집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손은 항상 허리 아픈 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항상 건강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 문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나중에 이제 인호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탕화살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냐면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야.
요 축이 걸려 있을 때, 그 다음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인이 걸려 있을 때, 인은 어떤 뜻이냐면, 인은 약간 좀 엄살이 대단한, 엄살. 또 한 가지는 관인과 용서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과 똑심이 세다. 호랑이가 다시, 그죠? 근데 호랑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호랑이가 동물의 왕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호랑이는 사자만 생각하면은 피가 끓어요. 그 다음에 겁도 많이 나. 왜냐면 이 사자가 이 동물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왕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자만 보면 두려워서 피가 뜨겁게 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가 뜨겁다고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보통 약으로 짓는다고 그러죠. 호랑이 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겁이 많아, 항상. 왜냐면 사자만 생각하면 항상 두려워. 죽을까봐. 먹혀 들어갈까봐. 그리고 이 호랑이는 우리가 무슨 야산에 호랑이가 있지는 않잖아요. 심심산거리, 산이 깊은 데 가서 어떻게 호랑이들이 이게 서식을 하고 그쪽에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무, 여러 가지 가시라든가 이런 게 걸려가지고 항상 어떻게 돼? 생채기가 많이 입어. 생채기를 입다 보니까 수술이라든가 수술 자국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호랑이 띠로 가면은, 그 다음에 호랑이는 새벽에 이제 먹을 거리를 잡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새벽에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심.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 아침에 보통 한 3시, 4시면 보통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5시에 이렇게 와서 어느 집 앞에 이렇게 집 앞에서 어슬렁거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뭐 도둑놈인가? 아니면 혹시 몰래 뭘 훔쳐가려고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 요게 호랑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토끼를 보면은, 자, 요 토끼는 요 때만 해도 이제 양기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 때는 항상 이제 토끼가, 여기 이제 봄이죠, 봄. 봄도 어느 정도 무르익은 봄이잖아. 요 때쯤 되면은 많이 움직여요. 토끼 특징이 깡충깡충 뛰면서 어떻게 돼요? 온 산을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때는 사람으로 치면은, 그럼 이 사람이 토끼띠가 왔을 때, 자, 이제 손님이 토끼가 왔을 때, 결혼을, 어떤 형태의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매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연애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니까 연애 결혼이 성사된다는 거예요. 중매라는 건 내가 앉아있고, 중간에 요즘 얘기를 하면 결혼 정보라든가, 옛날에 보면 어떻게 돼? 중신합이라고 그러죠. 중신합이가 앉아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맺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실제로 당사자들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끼는 막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짝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많고, 인사이동하다 보니까 어떨 땐 좌천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야. 봄 됐을 때. 그 다음 이사도 빈번하고. 해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게 이게 항상 피곤하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이 또 피곤하고, 급하고, 부지런한 것까지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잠을 잘 못 자니까 눈이 항상 빨개. 그러니까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토끼 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토끼 눈이 깨끗한 게 아니라 눈이 충혈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토끼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잠잘 시간이 모자라고 그렇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리고 토끼는 인중이 없어요, 인중. 사람도 인중이 이렇게 짧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급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쌀쌀맞게 보여요. 토끼띠라든가 토끼를 가지고 있는 토끼 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쌀쌀한 어떤, 아주 멋지 보면 쌀쌀맞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징이. 그 다음에 용을 보면은, 용의 특징은, 이건 변화무쌍한 게 용이에요, 용. 변화가 많다.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 변화가 많다는 거는 모든 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용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이 발명가 기질이 있고, 근데 용은 너무 화려하죠.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지만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런데 실속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속은 없다. 그 다음에 용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용 자체. 자, 용띠 가진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잘해. 자, 악담이라든가 악의적인 어떤 거짓말, 어떤 사기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을 잘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분, 뭐 20분 얘기하고 왔는데 3시간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 이 친구하고 어때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3시간 얘기하다 와서 좀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 30분 얘기했는데 3시간 얘기하고 왔더래. 그게 어떻게 돼? 선의의 거짓말이잖아. 혼날까 봐. 즉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선의의 거짓말을 잘한다. 용띠의 특징이 이제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때가 요게 이제 봄 기운이 거의 끝나가서 여름으로 가는 과정이죠. 요때쯤 되면은 기운이 굉장히 이제 더워져요. 거의 반팔 입을 정도로 이제 낮에는 더운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요때 또 이 번개 같은 게 잘 쳐. 비가 오면서. 그러니까 요때는 이 식물 같은 거 자라는 게요. 하루 저녁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에 봤을 때하고 너무 차이 난다는 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 이 보리 같은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 길가에 보리 옆에 있으면 지나가면서 심술 맞게 그걸 쭉 이렇게 뽑아 놓죠. 좀 앞으로 좀 크게. 그러면 그게 그만큼 보리 같은 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 잘못 시들어서 죽어버리죠. 그러면 주인이 봤을 때 어떻게,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은 제대로 막 그냥 학교만 다니면서 왜 남의 농사 짓는 걸 이렇게 다 망쳐놓냐고 소리치죠.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 이때는? 집에 엄마 아빠한테 갖다 뒤지게 맞고 혼날 수밖에 없어. 즉, 그런 게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냐면은, 요때 되면 어떤 식물이 쑥쑥쑥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자란다는 거야, 이게. 모든 여건이 잘 맞으니까. 또 이때 이제 어떤 특징, 상상적으로 하냐면, 천둥이 치면 우리가 놀래서 우리 사람은 집에 들어가는데, 이런 식물들은 그때 천둥이라든가 번개가 칠 때 어떻게 돼요? 더 쑥쑥 쾅쾅 자란다고 그래요. 요때. 예, 진동으로 쾅쾅 자란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진자가 뭐냐면 진하고 사. 우리 혹시 이제 나중에 아직 초보 저기니까 좀 적하겠지만, 찰나지망이라는 살이 있죠. 살. 신살 중에서 찰나지망. 지망은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진사가 여기에 지망이에요. 여기 때 되면 여기는 이제 찰나 지망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옛날에는 어떠냐면 남의 집살이라는 사람, 머슴을 보통 머슴할 수는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라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얘기에서는 이제 활인업에 적합하다. 직업을 선택한다.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 요건 좀 재밌는 얘기예요. 진대운을 지나면 큰일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 진이 용이죠. 내가 용을 봤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용을 볼 수가 없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일이잖아. 요럴 때는 내가 큰일 할 수 있는 기운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용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뱀, 자축, 인, 묘, 진사에서 이제 6번째 마지막 이제 뱀은 특징이 뭐냐면, 요때는 육양지처라고 해서 여기에 뭐 이제 괴상을 보면 이런 경우는 보통 요렇게 끊어지지 않은 건 양이 이렇게 끊어지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뱀은 육양지처럼 6개가 다 끊어지지 않고 다 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한 톡, 아주 작은 어떤 수분조차 물기가 없다는 거예요, 물기. 그래서 요걸 보통 일반적으로 요 봄에는 장을 담근다 그래요. 장을 담글 때 비가 온다든지 습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부패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장을 당하는데, 그래서 요건 열기가 지금 육양지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도 강하고 뭘 한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요 뱀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통력. 그래서 지금은 그 병원에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에서 이렇게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요 뱀이 실제로, 자, 한겨울에 지나기 위해서 이 먹이를 먹으면은 6개월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영생. 자,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영생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요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야, 이미지. 그래서 병원에 아파가지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게 하는 게 뭐야? 죽지 않는다는 표시야, 이게 영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뱀의 특징은 그런 신통력도 가지고 있고, 또 뱀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보통 이 사람은 또 혀가 하나죠. 그런데 뱀은 혀가 2개야. 그럼 말을 잘할까 못할까요? 말을 잘하죠. 혀 하나 있는 것보다 혀 2개 있는 게. 그래서 보통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냐면은 이 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언론 방송 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방송국에 취직하는 것도 잘 된다는 거야. 이 뱀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단점은 뭐냐면 사람이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설수에 조심해야 돼. 이 뱀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뱀 대운만 되면 이게 봄 기운이 가장 완연할 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뱀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게 양기가 끝날 때, 그 다음에 이제 5만 돼도, 5만 돼도 그 다음에 요 양기가 조금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음쪽으로 가지죠, 조금. 그리고 이렇게 양기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고학의 경험이란 뭐냐면 이게 이때는 이렇게 건조하게 뭔지 말라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덕도 별로 없다고 그래, 이런 경우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자축, 인묘, 진사, 이 6가지 동물은,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 각자 동물이 움직이는 시간대를 보시고, 그 다음 그 동물의 특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동물이 움직일 때 해당 계절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그걸 알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에 어떻게 대입을 하면은 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인자. 요지부동이다. 틀릴 경우가 거의 없다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동물의 특성, 동물의 시간대, 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계절을 알면은 그 동물, 묘가 만약에 내 사주에 있다 그러면 토끼가 가지고 있던 움직이는 토끼의 특징, 해당 계절을 그대로 사람한테 인묘가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묘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항상 눈이 충혈될 수도 있고, 항상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토끼띠 묘목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연애 결혼을 해야지 중매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으면 어떤 직장을 다닐 때다 인사이동이라든가, 근데 인사이동에서 내가 좌천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승진될 수도 있겠죠. 이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도 빈번히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두르고 본인이 항상 이렇게 부지런해. 그리고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토끼 교미시킬 때 한번 보세요. 올라갔다 바로 내놔. 사람도 그래서 그거 연상하면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여자들이 싫어하겠구나. 남편을 밤만 되면 어떻게 돼요? 밤에 올라가서 바로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웃기는 얘기죠. 토끼의 어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인자 요소가, 인자론이 그게 요지부동이라는 게 이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얘기하다, 그래, 맞아. 하고, 그럼 나도 할게. 이렇게 동요를 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잘 맞는다는 거, 쉽게 해서. 인자론이. 요 토끼 특성을 알면, 토끼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 인자가 있다 그러면 호랑이의 특징. 이 호랑이에 있는 애들은 같은 경우는요, 이 겁이 많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갈 땐 반드시 우황청심을 하나를 먹여서 보내세요. 왜냐하면 이 겁이 많기 때문에 우황청심을 안 먹고 가면은요, 자꾸 이 불안하고 이 어떤 겁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본인 자체가 무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피가 남보다 좀 뜨겁게 흐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특성을 갖는다. 오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요 6가지만 해본 다음 시간에는 요게 지금 제가 한번 올려서 그 다음에 순행되면은 10회에는 오, 미, 신, 유, 술, 해까지 한번 다음 시간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중간에 이제 결강이 돼서 좀 본의 아니게 정말 죄송했고요.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